네, 제 말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합시다.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사람들. 그 대충 어떤 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요? 법, 법 다루는 영화요. 법을 다룬 영화. 법을 다루는데 보통 법정 영화 하면은 네. 검사 나오고 변호사 나와가지고 막 졸라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정의를 구현한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가.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배심원들만 나와. 네. 배심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네네네.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봤지. 영화 영화 제목이 뭔데요? 한 개는 1957년작 12명의 성난 사람들이고, 아, 요게 영화 제목이군요. 네네네. 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2명의 마음 약한 일본인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1991년작. 요거는 일본 영화예요. 밑에 거는. 밑에 건 일본 영화지. 음, 알겠습니다. 배심원은 원래 12명으로 뽑나요? 영미 쪽에서는 12명에다가 이제 예비 배심원 해가지고 한 14명, 16명 정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것 같고, 네네네. 한국은, 한국은 8명인가?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영화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12명이길래 뭐가 있나 싶었죠. 음, 자, 아무튼 12명의 사람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표현 별로입니다. 이건 그냥 막 정신없이 썼던 거라 가지고.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방하는 이런 표현은 너무 거창하고 사실 네. 글에 내용이 없어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입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인간의 실천을 담보로 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어가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주어가 민주주의인데 음, 앞쪽에 표방하는 아까 이 현대사회부터 표방하는까지가 전부 다 주어를 수식하는 그 관형어구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렇죠. 이러면은 별로 안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저번에 거랑 이번에 거도 올라오면 두 개 다 보면서 복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형.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삼권 분립에 따라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하지만 개인이 죄를 지을 경우 이를 재판하는 것 또한 국가 권력이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된 사회 규범으로 만인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부르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표현도 그 번역서 많이 쓰는 교수 새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근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그 예를 들면 형 그 어머님한테 얘기할 때 아빠 말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예를 들면 라트부르흐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했다 뭐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따르면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자,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일정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증거에 따른 재판을 하고 증거에 따라 재판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죠? 공개적으로 재판을 그렇죠. 한다.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복된 표현이죠. 중복되고 그리고 이 뒤에 말은 좀 이상한데? 공개적으로 재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증거에 따라서 납득이 가능하게 네. 그렇게 한다랑 이제 재판을 이제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뭐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 뭐 이걸 두 개를 붙인 건데 잘못 붙인 것 같네. 예를 들면 재판은 공개적이어야 된다. 재판은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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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그런 음, 의미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음. 재판한다보다는 그냥 재판은
공개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공개돼야 된다, 그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네, 예,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이게 뭐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그냥 부식 들어갔나? 네, 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선고할 때, 네, 그러니까 너 죄의식 새끼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증거를 이것저것 다 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진짜 완전히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이 사람이 무조건 범인이야라고 됐을 때, 이 네네,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범인일 수 있지 않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무죄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그럼 법적인 표현이에요? 법적인 표현이더라고. 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나도 이거 영화 보고 알았으니까, 찾아보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도 우리가 알고 의심이란 말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쓸 때는, 그걸 쓸 때는 법적인 용어로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맥락상 이걸 그렇죠.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글에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묻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전문 용어니까. 아시겠죠? 네. 자,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불리는, 따르면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거는 알겠어요. 배심원 제도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은 재판으로 인한 득실이 없기 때문에, 득실이 없을 리가 있나?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상식적일 수가 있습니까?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이 상식적이라 그러면 차라리, 아씨, 그 가운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어쩌면 사건의 실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영화 보고 거기 내 안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했던 이야기를 쓴 건데, 네네네. 아, 그냥 이건 의견을 묻는 거예요. 실제로, 네. 네네네. 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100%는 안 되겠지만은, 네. 음, 하기만 판사 새끼들이 판결하는 거하고 뭐, 혼자서 지멋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12명이서 막 지뢰 발광해가면서, 뭐, 물론 다들 당황해가지고 10분 만에 뭐, 이 사람 무죄 줍시해가지고, 뭐, 유죄 줍시해가지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달마시안 같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법정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숨겨진 진실을 밝혀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는 장면은 언제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느끼게 한다 이런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이거 언제 쓰셨어요, 글? 어제, 왜 그 밀어놨다 쓰세요? 미리 미, 뭘 선택해가지고 써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미리 쓰세요. 형 어제 지난번에 그냥 방송하고 나서 두세 주 정도 있었잖아요. 4주 있었어요, 4주. 그러니까 엄청 후회했어, 어제 쓰면서. 미리 쓰세요. 미리.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오늘 낮에 일하면서 읽어보니까 글이 되게, 너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되게 많고, 아니 그럼 고쳐서 올리면 되지.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네.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를 꺼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것 오늘 같지. 그 낮근무입니까? 낮근무죠. 지금은 그럼 밤새고 출근했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리 쓰세요. 미리 쓰고, 그리고 많이 읽어보고 많이 고치세요. 그래야겠어요. 그 일정 이상 오르기 전까진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일정 이상 되면 뭐 음. 그냥 홍일 씨처럼 이제 읽어오라 그래도 안 읽어오고, 아무튼 두 번 좀 고치라 그래도 안 고치고, 아무튼 죽어라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그 다 늙어서 그 홍일 씨가 형보다 나이가 많을걸요.
홍윤 씨 몇 년생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을 거예요. 아무튼 다 늙으면 다 개꼰대 되는 거야. 옛날에 안 그랬거든, 용희 씨. 자, 아무튼 하지만 드물게 배신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까지가 아니구나. 법을 다룬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있지만 배심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법정 영화 대부분에서 주연은 검사와 변호사다. 검사라고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쓰레기라 쓰는 게 맞을까? 검사라고 해야죠. 변호사, 모르겠다. 자, 배심원은 그렇게 따지면은 제 법정 영화 대부분에서 주연은 쓰레기와 쓰레기인데, 예. 자, 배심원은 그들의 주장을 선택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게 배심원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두 개가 이제 소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안두부가 12명의 12명의 성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안두부 말이 맞습니다. 그냥 글 제목이 12명의 사람들인 거지. 영화 제목은 12명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자, 57년도 영화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영화예요? 미국 영화입니다. 되게 오래되네요. 57년이면. 진짜 재밌더라고. 배경은 어딘데요? 어딘지 모르는 도시의 지방 법원. 뭐 서부 영화 그런 건 아니군요. 그죠? 총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영화는 마지막 판결을 앞둔 법정에서 시작한다. 무료한 표정의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법리 해석과 증거 및 증언들을 제공했으니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유무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배심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게 된다. 피고의 모습은 여기서 단 한 번만 나온다. 한 번은 뛰어야 돼요. 단 한 번만. 한 번만. 배심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영화의 흐름에 따라 각자의 직업 정도만 언급된다.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57년이니까 가장 더운 날 좁은 곳에 갇힌 이거 디귿 받침 아닙니까? 어째 좀 이상하더라. 그 빨간 줄 쳐져 있네요. 빨간 줄. 자, 12명의 남자들은 처음엔 쉽게 생각한다. 11명 유죄에 1명 무죄. 하지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야 하니 그래야 되는가 보죠. 자, 거기서는 만장일치로 해야 되더라고요. 네. 증거와 증언들을 두고 안도부는 받는 모양이네. 증거와 증언들을 두고 대화를 시작한다. 피고는 할렘에서 자란 전과 오범의 18세 소년이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다. 당연히 피고는 유죄가 아닌가.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여 존속살해죄를 범했다. 8번 배심원이 대화를 통해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각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생각했던 근거들이 정말 진실이었나,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인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사람들의 감정은 격양되고 결국 유죄와 무죄로 편이 나뉘기도 한다. 8번 배심원을 보면서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고 행실마저 좋지 못한 데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으며 증거와 증언들이 견고했다. 11명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세를 따랐다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과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의 신념대로 행동했다. 증언의 허점을 짚어내고 증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냈다. 8번 배심원의 행동으로 한 인간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아까도 그랬지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법률 용어라 그랬죠? 이쪽에서 쓰는 용어 그죠? 네네네네. 그럼 그게 일상적인 의미하고 구별되려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것만 이제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뭐 적어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잘 안 배워서 못 배워서 그래요. 하긴 뭐 80년대가 그렇죠 뭐. 그렇죠. 90년대는 전두환. 자, 8번 배심원의 행동으로 한 인간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실령이 그렇죠. 자, 이 영화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 없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가 하면 편견으로 죄가 있다고 단정 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배심원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무죄를 선택했다. 증언과 증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조리 있게 쏟아내기도 한다. 좁은 두 장소만이 나오는 이 영화에서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 또한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 비슷한 장소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장소가 막 이게
예. 장소가 두 개밖에 없어요. 화장실이랑 네.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방. 그러니까 계속 네. 대화하는 그런 영화군요.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저 범인으로 기소된 소년이 진짜 범인인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한마디씩 안 할 수 없게 된다. 영화인데 마치 그 장소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만약 배심원이 된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타인을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확실해야 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영화였다. 자, 12명의 마음 약한 일본인. 마음 약한 일본인. 마음 약한 원숭이.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영감을 얻어 앞에 앞에 영화를 보고 이제 만든 영화군요, 이거는. 음. 자, 일본에도 원숭이 섬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패러디물인 영화다. 영화의 흐름은 위 영화와 비슷하다. 미인 아내가 남편을 밀어 차에 치게 한 사건이다. 일본스럽다, 되게. 되게 일본스럽네요. 자,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결을 내는데 무죄인 이유가 흥미롭다. 피고인이 미인이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죽은 남편의 행실이 죽어도 싸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도 11명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한 명의 남자가 대화를 해보자며 그들의 증언 하나하나를 논파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긴다. 남자가 논파했었던 그 모든 증언들이 하나둘씩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재판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결이 된다. 그렇다고 이거 AV 아니죠, 형? 아, AV면은, 너무 좋지. 아니지. 그 줄거리가 좀 그런데. 자, 그렇다고 이 영화가 12명의 성난 사람들보다 재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영화에서는 12명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성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저 토론이 좋아서 유죄와 무죄를 오가다가 자기 주장에 매몰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던 유죄에 대한 증언들을 엄밀히 검증해서 무죄로 판결한다. 그저 비련의 아름다운 피고인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심을 찾아내어 무죄를 판결하기에 타당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12명의 성난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충분히 관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영화였다. 12명의 성난 사람들과 12명의 마음 약한 일본인은 모두 배심원을 소재로 한 영화다. 두 영화 모두 결국 합리적인 의심으로 무죄를 판결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않은 일반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이성에 따라 또는 감정에 호소하며 대립한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멋지게 보였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배심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8년 배심원들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다. 법 집행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이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 배심원을 소재로 한 이 두 편의 재미있는 영화를 통해 배심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왜 그 잘 나가다가 마지막 문장은 또 그 초등학교 3학년 숙제처럼 끝나요? 아, 이때 시간이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예, 미리미리 쓰세요, 형. 미리미리. 미안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이런 그 배심원 소재는 아니었고요. 엄밀하게 배심원에 응, 관한 응. 영화는 아니었고 그 배심원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나오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목이 뭐였더라? 윤계상 나오는 거였는데 소수의견 요것도 음. 그 그 법 관련한 영화고 그리고 소수의견 자체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처럼 일종의 법리적인 용어인데 근데 뭐 그게 뭔진 잘 기억이 안 나고 배심원이 중심은 아니고요. 검사하고 변호사 사이 싸움이 중심이긴 한데 근데 소재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뭐 아주 같진 않지만은 아무튼 그 여기 나오는 그런 뭔가 좀 이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네 제가. 저는 이거 보면서 배심원제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자 그 그리요 형 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좀 미리미리 쓰시고요. 첫 번째는 미리미리 쓰시고요. 여보세요? 네, 이야기해요. 네, 미리미리 쓰세요. 미리미리.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용어구 같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쓰지 마시고 쓰지 마세요. 그건 의식적으로 해서 고쳐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글 마무리를 이광수처럼 하지 마세요. 나도 이거 이번에도 한번 써보고, 저번에도 한번 써보고, 두 번 다 이제 닥쳐가지고, 마감 다 돼가지고 쓰기는 했지만은, 네, 다 써놓고 난 뒤에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네, 되게, 너 저번에도 말했듯이, 되게 가분수가 되더라고, 항상가. 네? 가분수. 가분수가 되는 느낌이더라고,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글을 잘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글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그런 요령이 없는 거지 뭐. 음. 근데 그래서 형이 이번에 두 번 네, 써보면서 되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 들어갈 때 되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막 시간을 잡아먹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끝 마무리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쵸. 거기서 내가 진짜 엄청 대충 끝내버린 경향이, 되게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지. 미리미리 안 쓰면은 형이 지금 이거 사절 이거 읽어도 마무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이상하죠. 형 어릴 때 했던 그 슬기로운 생활 숙제 같지 않아요? 방 숙제 아니면 그런 거. 방 그때 숙제 했던 때가 또 괜찮은 느낌이었어. 방 숙제에 쓰던 그 일기 있잖아. 일기 마지막에 쓰는 오늘은 참 재밌었다 그런 쓸데없는 말 같잖아요. 응, 그러면 응, 응. 형이 스스로 읽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만하면 그건 사실 응, 다른 사람한테도 대체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만한 거고, 형이 그리고 응. 스스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만한 거면 형이 한 번 더 이걸 읽었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걸 다시 읽으면서 고쳤다 그러면 사실 이건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훨씬 나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응. 쓰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고치세요. 미리미리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 그 미리미리 좀 준비하세요. 왜 그 두세 주, 네 주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씁니까? 네, 맨날 쓰라 그러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영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심원이 이제 요 글의 주요한 소재고죠. 그쵸. 중심 소재고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중심 소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중심 주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법률 용어인데 그죠? 응, 그러면 그 응.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요 글에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처음에는 그냥 이제 맥락상 나오는 표현인가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2절하고 3절에 12명의 성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마음 약한 일본이 요거에 대한 글을 볼 때도 그래도 계속 합리적인 의심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응, 응. 형이 배심원제에 대해서 배심원제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렇죠. 요걸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그냥 곁다리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중심 주제인 거고, 그죠? 중심 소재인 거고, 응, 중심 주제 소재인 거고, 사실은 배심원보다 이게 더 중요한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응, 합리적인 응. 의심이라는 게 1절에서 충분히 나와야죠. 충분히 이제 이게 설명이 돼야죠. 아니면은 1절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따로 떼가지고 서론 끝난 다음에 1절이 서론이잖아요, 그죠? 서론 끝난 다음에 응.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법률 용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이걸 어떻게 이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따로 한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합리적인 의심 이렇게 그냥 따로 절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될 정, 괜찮네요.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은 지금 형 글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사실 글에는 없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사소한 것들이니까 일단, 그래서 어 말씀드린 문제들이 중요한 겁니다. 미리미리 쓰시고 다시 쓰면서 다시 읽으면서 고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 요것만 독립시켜줘도 글이 훨씬 더 이제 짜임새가 좋을 겁니다. 훨씬 더 짜임새가 좋을 거고, 음. 사장에서도
사절에서도 뭐 글 마무리할 때는 뭐 그냥 형이 쓰다 보면은 좀 더 이제 괜찮은 결론을 어떻게 괜찮게 이제 결론 어떻게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요령이 생길 거니까 그거는 다른 글들이나 그걸 읽어보시면서 좀 터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글을 결론을 낼 때는 보통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서 끝을 내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음. 글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끝을 내는데 근데 이런 거는 분류하자 그러면 수필이잖아 그죠? 수필은 끝을 낼 때 지금 무난하게 하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해 보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들로 한번 끝내보는 것도 괜찮겠죠. 부분이 제일 아쉽긴 했어요, 이 글에서. 그럼 좀 미리미리 쓰세요. 이거를 다 써놓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파일을 넣어놓고 난 뒤에 한번 읽어보긴 했어. 읽어보긴 했는데 각 네, 절별로 내가 느꼈을 때 문제는 일단 글이 가분수라는 점이랑 네, 1절이랑 2절, 3절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조라 그래야 말하는 논조라 그래야 되나? 어조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만 되게 많이 좀 느꼈어. 네. 생각했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글, 글 총 쓴 응. 시간이 몇 시간 정도였어요? 욕을 쓴 시간. 5시간? 5시간, 5시간, 연이어서 쭉 쓴 거예요? 그쵸? 연이어서 썼으면은, 사실, 음,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앞에 서론에 뭐 그거 할 때는 네, 이것저것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면서 거기 있는 것도 좀 첨가를 하고 네네, 뭐 극 중에 나왔던 대사 중에서 아 이거는 진짜 중심 대사다 혹은 네네네네. 뭐 배심원제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거는 정리해가지고 나는 묻히기도 하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완전히 내 느낌으로만 가버리니까 네. 1장이랑 2, 3장이랑 내가 봤을 때는 느낌이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글처럼 보였지. 그렇게 쓰다 보면 짜임새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홍윤 씨 글이나 예전에 올렸던 글이나 아니면 응, 이영진이가 최근에 쓰고 있는 그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을 응, 그 방에 톡방에 올라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보시면 얘들은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글도 참고하시고 뭐 응. 그러셔야죠. 뭐 혼자 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 다음 주 한 번 더 하시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한 번 더 하시죠. 잠깐만요. 아, 야근이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렇다. 하시고 글 이번엔 제대로 좀 써시죠. 일주일 동안 조금씩 써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해봐야지. 아니요, 요번에 되게 느꼈던 게, 네, 음, 뭐, 영화나 책이나 뭐, 보면은, 보고 난 뒤에 바로바로 좀 느낀 것 같은 걸 좀 써놔야겠다. 12명의 마음 약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지 되게 꽤 된 영화거든요. 그럼 다시 보셔야죠. 글 쓸 땐. 음. 그 일주일 동안 조금 그래서 네, 내 글에서 그쪽 부분이 분량이 적게 됐고, 일주일 동안 아쉽다. 음. 조금 쓰지 마시고 많이 쓰시고 그리고 쓴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읽으면서 고쳐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친 부분하고 맨 처음에 썼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퇴고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뭐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12명의 성난 사람들 보고 리뷰 한번 해봐. 어디서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나와 있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형은 어떻게 옛날 영화인데? 형은 어떻게 봤는데요? 받아봤지? 알겠습니다. 더 한번 물을게요. USB 사가지고 넣어서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 받으려 그럼 받으려 그럼 뭘로든 받을 수 있지. 자 응, 아무튼 응. 요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욕을 말고 새로 글 쓰시고 아까 한 번 지적했던 문제를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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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시겠죠? 응, 응.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에 있다고? 알겠어, 알겠어.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요 그 글 저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글이 용두사입니다. 글을 안 써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글을 안 쓰니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막 달리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그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점점 그게 없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필력이 없는 거죠. 뭐 필력이 힘이 딸리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 힘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이 딸리는 겁니다. 쓰다 보면 늘겠죠, 이건. 근데 요 저자의 경우에는 내 선배인데 요 저자의 경우에는 뭐 필력 그런 거는 뭐 체력, 그러니까 글 쓰는 체력 그런 거는 뭐 쓰다 보면 늘는 걸 거고 느는 건데, 지난번에 비해서 문제가 사실 그렇게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개선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관용어구 많이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번역도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됐었어요. 뭐 4주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 다음번에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하고 그다음 지난번 시간에 지적됐던 그런 게 얼마나 잘 고쳐졌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고쳐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글 쓰는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정규 방송만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을 거고요.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방송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매주 화요일날 11시인데 원래 11시인데 요즘은 피곤해서 9시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